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보건임용 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공보건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1, 2월에 개강이면서 동시에 올해 이제 강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또 아주 색다른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첫 강의를 할 때가 되면 저 선생님들한테 이제 합격 설명회를 통해서도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만난다, 이제 선생님들 첫 대면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뭐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강의를 오다 보니까요, 어제 밤 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경기도 광주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차로 오면 1시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걸어서 오는데도요, 이게 버스가 보통 걸리는 시간의 몇 배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항상 예상 밖의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예측했던 대로 대략 요 정도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처음 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을 바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한 해 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처음 공부하는, 보통 초수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한다, 초수신 경우가 있고, 네, 재수인 경우가 있고, 또 뭐 재수를 지나서 이제 N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시지 않을까. 근데요, 초수라는 말은 결국 처음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 그리고 재수는 내가 한번 봤는데 아깝게 낙방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두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을 보셨다면 굉장히 이번에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아마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느 그 분류에 들어가시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다 너무 소중하고, 무엇보다 한 해 동안 같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생각들은 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난 처음 준비하니까, 나는 뭐 재수했으니까, 나는 뭐 삼수했으니까,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그냥 지금부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한 해 동안 저와 그리고 에스더 교수님, 이진 교수님과 같이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처음 뵈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1, 2월의 첫 강의면서, 그리고 올해 강의의 첫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선생님들과 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가야, 올 한 해 눈높이를 맞추고 가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저희랑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안타깝게 낙방하고 다시 또 합류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또 강의를 통해서는 처음이잖아요. 다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위로와 그리고 지지와 무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처음 지금 시작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대단한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칠 수는 없지만, 네, 마음속에 박수를 받아주시고. 자, 그래서요, 준비를 제가 좀 해봤는데, 이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사는 촛불과 같은 것으로서 스스로 다하여 학생을 개발해야 한다.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교사는 자신을 거의 갈아 넣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배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 자기는 태워지고 이렇게 섬겨줘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건데, 나는 교사가 아니고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가지는 마음이 제가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사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들, 아니 당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고 선생이고 강의자고 그래야 되지 않냐. 아니, 당연히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제가 지금 한 15년 이상 공부를 하고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요,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이것이 여정이요, 1년을 같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행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마음을 같이 하고 겉으로만 내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무드를 읽다 보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교사래요. 제가 이걸 읽다가 참 감동이 됐는데, 왜냐하면 교사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서 살아있는 혼으로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다.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교사가 되는 게 이런 일인가. 선생님들 중에 이미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임용 강의를 교육학도 들으실 것이고 전공도 들으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 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마음속에 좀 새기면요, 정말 가슴이 뛰고 즐겁게 기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딱 제가 이전에는 이런 걸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면접을 준비하는, 지금 이제 1차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다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시험 쳐서 합격해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선생님들을 도와서 동행하고 강의를 하게 되는 역할, 거기에 불러주셔서 전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결의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강의인데,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2년 대비 강의 계획을 개관할 텐데, 합격 설명회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합격 설명회 때 저도 옮겨온 우리 방문각에서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을 조금 간략하게 개관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합격 설명회 때 다루지 못했는데 합격 공부 방법론,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외로요, 우리가 임용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같이 좀 그것을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느껴서 합격 공부 방법론을 역시 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같이 그렇게 적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기본 이론의 강의, 기본 이론 강의의 목표와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지역사회간호학이랑 정신간호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 교수님이 성인간호학, 그리고 이진 교수님이 여성아동간호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걸 알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 물론 1, 2월 달에 시작인 이제 지역사회간호학에 대한 개관도 오늘 강의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를 이미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교재를 수령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첫 강의에서 오늘 이제 강의를 제가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내일 금요일 날 올라가게 될 텐데, 그 강의 전에 교재를 못 받으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관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역사회간호학의 흐름, 그리고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정신간호는요 2월 달에 강의를 하게 되지만 개관을 좀 하면서 정신간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임용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선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간호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 오늘 세 번째 이제 건강증진 이론까지 가게 되면 오늘 강의가 종료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은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강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은 있지만, 그리고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특히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먼저는 강의자들에 대한 궁금함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저희를 직접 만나신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견해 또 생각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강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계획을 리뷰하는데, 자, 이론 강의는요, 이론 강의는 우리 전체 강의에서요 절반에 해당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다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요 우리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공보건에서는 간호학을 하잖아요. 간호학의 이론, 간호학 이론을 얘기하면 공부하는 선생님들 다 간호학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간호학을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학교에서요 전공만 보통 배정되는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여기 타이틀로 나와 있는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성인간호, 여성아동간호가 배정되는 게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통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그렇죠. 그러면 2년 안에 저 과목들을 다 다루죠. 물론 이제 저기에 간호관리라든가 또 노인간호와 또 간호철학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이 추가될 수가 있지만 보통 메인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지역사회,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잖아요. 자, 근데 선생님들 이게 2년 동안 저 과목들을 배우면요 하나의 서브젝트, 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배우나요 보통?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 한 학기가 아니고 보통 2학기, 지역사회 1, 2로 수업을 듣고, 다른 과목들도 정신간호도 1년 정도, 성인간호도, 여성간호도, 아동간호도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임용에서도 대학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그 시간을, 시수를 다 배정해서 공부를 하면요 우리의 임용은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까요? 네,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시간은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팀은 4개월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근데 4개월이라고 해봐야 지역정신 2개월이고 성인, 여성, 아동 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날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면 기본 강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한 회차당 약 7시간인데 쉬는 시간을 좀 제외하면 6시간에서 그 이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 곱하기 4회를 하게 되면, 자, 지역사회 간호학을 하는데 대략 28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전체를 하는데. 대략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첫 시간을 또 전체 OT로 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이 좀 빨라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간 안에 저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룬다.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뤄주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이게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했던 그런 깊이만큼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지역사회 간호를 하면서 깊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풀어가야 하는지를 해봤었지만,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비해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방법론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서로 간의 이 릴레이션십이죠. 관계, 그리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강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공부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막 드리는데 저게 맞을까? 이러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참 중요하죠. 처음 우리가 만나서 같이 공부를 진행해 가는 것.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이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 4, 5달 강의 안에는요, 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맥 1권이 지금 출간이 돼서 맥 1권을 가지고 오늘부터 강의를 할 텐데, 2권과 3권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개강 전에 출간이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1권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맥이라는 책은 이미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서예요. 기본서. 자, 선생님들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반복해서 이것을 공부한다. 앞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의 기본서를 가지고 전체의 프레임을 잡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조를 잡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찍어내는 그런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기본서를 봐도 이게 내가 기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공부를 하면 시간은 가는데 정말 얼만큼 내가 공부를 한 건지, 정말 아는 건지, 시험에 나오면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당연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자, 그래서 올해 강의는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게 목요일에 제가 강의 촬영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는 이것에 대한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기출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들 기출 분석은 1월부터 4월까지 똑같이, 이 기출 분석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해서 같이 가는데, 매주 금요일 날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바로 앞에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기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다만 선생님들 이게 있어요. 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기본 이론에 100% 링크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겹쳐져 있지만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기출에서 나왔거나, 또는 기출 문제에서는 굉장히 깊이 다루었는데 기본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았거나,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촘촘하게 짜서 이론을 공부하면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자, 테스트를 통해서 지식체가 좀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될 수 있도록 두 강의를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기출 분석 교재는 제가 기출 강의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구성이요, 기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퀴즈가 있고, 그다음 기출 심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분석. 자, 선생님들은 아마 기출 분석은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출 분석보다 올해의 기출 분석 강의가 가장 최적의 기출 분석 강의가 아닐까. 네, 이렇게 자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 박두, 그쵸? 내일부터 열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만 푸는 강의는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서 이게 답이 뭡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것은 앞에 이론하고 연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이른바 포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이론을 공부하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암기가 돼야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실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구나를 선생님들이 가늠할 수 있는 게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랑 기출 분석 강의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론 강의만 듣고 나는 기출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출 분석 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초수시인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나는 기출 문제를 이전에 공부하면서 다 풀어봤고 모든 분석이 다 됐다. 그런 경우에는 안 들으셔도 무방하겠지만 가능하면 두 가지의 강의를 같이 따라오셔서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보니까 선생님들 초수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패키지의 형태로 그냥 전체 1년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강의가 갖는 성향이 속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어야 이것이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1, 4월 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심화이론은요, 이건 도대체 뭐냐? 심화이론 강의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1, 4월 달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1회독이 끝난 겁니다. 전체 영역을 한 바퀴 다 돌렸다.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전공이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나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자,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있는 심화 이론의 강의는 지금까지 했던 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회독을 높인다. 보통 우리가 2회독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1회독 했으면 여기서 2회독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혼연일체가 돼서 자, 이 과목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내용이 이거였고 여기 이게 중요했고 그래서 어떻게 구조화가 돼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실제로 구조화가 되도록, 구조화라는 말이요, 강사가 이론에 대해서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구조화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구조화된 내용들을 스스로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엑스마인드의 맥이나 암기의 맥이 있는데 자, 엑스마인드의 맥은요, 엑스마인드라는 게 이제 마인드맵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엑스마인드를 주로 사용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매핑을 해서 구조를 만듭니다. 사실 이제 매핑을 하고 구조화를 하는 것 많은 교수님들이 사용하세요. 교육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걸 기본 강의 때부터 쓰시는 분도 있고 저희 팀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그 맵을 그리는 구조화보다는 선생님들이 일단 전체를 훑고 프레임워크를 하는 프레임 작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5, 6월 달에 엑스마인드의 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앞에서 이미 암기를 하고 왔지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포인트들만 정리되어 있는 암기의 맥. 작년 강의에서는 암기의 맥을 출간하지 않고 선생님들께 그대로 드렸는데 올해는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앞에서 공부했던 걸요, 여기서는 이제 내 걸로 완전히 가져간다. 요것만 진짜 기억하면 나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5, 6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가면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1월에서 4월까지 공부 충분히 했고 5, 6월 달에 엑스마인드 맥과 그리고 암기의 맥으로 구조화가 되고 암기가 됐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공부 끝나는 거예요. 네, 신나죠? 6개월만 하면 되겠구나. 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론서에서 다뤄지는 이슈들이에요. 자, 저한테 이제 강론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 올해 강론서는 뭘 봐야 되는지, 어떤 책들이 좋은지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매년 똑같이 말씀드려요.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답을 아실 텐데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강론서가요, 지금 1월이죠. 3월쯤 돼서 대학이 개강할 때 그 즈음에 다시 출간됩니다. 보통 개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20년에 판이 있고 2021년 강론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강론서라는 표현은요, 대학의 전공 서적을 말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교재로 쓰는 걸 말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갈 때 개정을 하게 되면요, 증보하면서 뭔가 집어넣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트렌드를 바꾸고, 그렇죠? 트렌드에 따라서 추가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년까지는 2020년, 자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그 화두가 됐던 게 뭔가요? 화두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우리 간호학 안에서는 코로나는요, 감염병의 관리라든가 감염병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적인 측면들, 또 유행이라든가 어떻게 대상자들을 관리할 것인지, 지역사회 안에서 통제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나중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요, 분명히 개정 강론서 안에 잘 포함이 돼야 정상입니다. 네,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강론서에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매년 보면 그래요. 그 내용을 완전 배제하고 시험을 준비한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 현재 시험에 더 추가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는 강론의 트렌드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5월 달에 금요일 강의에는 강론 강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4월은 금요일 오후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5, 6월은 금요일 오후에 내가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강론서에서 대학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출제진들이 되시니까 보통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추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강론 강독이라는 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5에서 6월까지의 내용들을 쫙 다 우리가 섭렵하면, 잘 학습을 따라오시면, 그러면 이론이 잘 정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전공 영역이요, 지역사회,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들 결코 뭐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 돼요, 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목들이 아니에요. 네, 각각의 전공들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 최적화를 해야 돼요. 임용에 맞추어서 과목들마다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찍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강사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강론서 다 사야 되고 이걸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최신 강론 리뷰라고 써놨는데, 강론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강론서를 다 사가지고 강론서를 막 읽어보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득실이 좀 나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론서를 하나하나 다 보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미 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혹 맥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선생님들께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안 나오면요, 이후에 문제풀이 안에서, 모의고사 안에서라도 반드시 반영이 돼서 선생님들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빠지는 사안들이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강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에스더 이진 교수님 다 최선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보통 이런 말씀들을 잘 안 드렸어요. 근데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 강사를 따라가도 되는 건가?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이미 패키지 구입하고 다 등록했는데 뭘 또 내가 안정감을 느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의외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공부 못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좀 친밀하게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강의를 이렇게 딱 따라오면요, 자, 초수라 하더라도 이론 부족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20년을 보니까요, 이게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상승됐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초수라고 하더라도 시험 잘 보시더라고요. 아니, 그 선생님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냐?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건 초수, 재수, 뭐 N수 이게 상관 있는 게 아니지만, 처음 공부해서 계속 이제 질문한 게, 교수님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이거 뭐 더 많은 내용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고민을 했던 선생님들도 잘 따라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또 체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신감을 가지고, 대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데 계속 같이 따라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빠지고
공부를 하다가 말고 멈춰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오고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지지하고 격려하겠지만 미리 지금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가야 돼요.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론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후반부지만 또 의외로 후반부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후반부는 뭐냐면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강의가 필요해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미 앞에서 1, 4월 달은 기출을 분석하는 그런 강의들이 기출 분석과 문제풀이의 강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맛보기 내지는 이론을 이렇게 체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뒤에서는요, 실제 내 실력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더 준비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해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와 모고 강의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7월부터 9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까지 실전과 파이널 모고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자, 그러니까 앞에 1, 2월까지는 이론 강의 완전히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 7, 8, 9는 영역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정신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8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성인에서부터 여성, 아동, 간호, 그러니까 7, 8, 9, 3개월 동안 영역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영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때 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 회독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서, 맥을 가지고 공부했고, 또 암기의 맥을 가지고 공부했고, 또 엑스마인드의 맥을 가지고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여기서는 그걸 확인해 보는 작업이에요. 선생님도 고민하시는 게 이때 또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다 했는데. 그걸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자, 그렇게 7월부터 9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이건요, 어찌 보면 시험 때까지, 마지막 실제 시험 때까지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머릿속에 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결국 시험에서 그게 답안으로 현출될 거죠. 자, 그 다음 10월부터 11월까지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대한 그런 적응력을 키우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물론 7월부터 9월까지 영역별 문제풀이도 시험을 보는 형태,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진도별로 영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오면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는 그 영역별이 아니죠. 이제 영역별로 주어진다고 하지만 영역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모든 공부는 엄밀히 말하면 9월까지 이미 끝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9월 이후에 10월과 11월은요, 계속해서 적응하고 연습하고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내가 시험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선생님이 대략 그림이 좀 그려지죠. 자, 근데 이제 9월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좀 정리한다, 마무리한다, 끝낸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공부를 해도 이론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그렇게 항상 특강을 준비했었지만 올해는 조금 명칭을 딱 집어넣어서 지역사회간호학의 개정법령 파노라마 그리고 정신간호학, DSM-5와 약물 관련된 파노라마 강의를 7월에서 8월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문제풀이가 메인인데 그걸 가면서 별도의 트랙으로 이론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 한 해 목요일은 계속해서 메인 강의가 스트림이 쫙 가고 금요일 오후에는요 계속 이제 뭔가 부과되는 거죠. 1, 4월은 문제풀이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5, 6월은 강론 강독을 하면서 강론 리뷰를 하는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 7, 8, 9는 뭐가 들어가요? 지역정신 파노라마와
지역장신 파노라마가 끝나고 나면 9월 달에는 암기 특강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건 앞에서 이미 5, 6월 달에 했던 암기의 맥을 가지고 공부했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9월까지 공부를 하면요. 몇 번이나 반복할까요? 한번 같이 세볼까요? 자, 1, 4월 달에 기본적으로 한 번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론 강의할 때 한 번 보고 기출 분석 강의할 때 또 본다라고 생각하면 2번은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2번 본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정리된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서 2번 본다는 느낌이 좀 안 들죠. 하지만 5, 6월 달에 한 바퀴를 더 돌린다. 여기서 이제 5, 6월 달에 2회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7, 8, 9를 가면서 어떻게 돼요? 7, 8, 9를 가면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회독이 한 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선생님들 그냥 따라서 공부를 하면 회독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떠먹여주면 그냥 드시면서 소화하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다른 트랙으로 들어있는 파노라마 특강이랑 암기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4회독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은 거의 동시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계속해서 가죠. 자,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이제 뭐예요? 실전과 파이널 오고를 하다 보면 당연히 회독이 늘어나죠. 여기서 이제 5회독 기대하기는 여기서 5회독이 아니라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선생님들 각자 이제 회독수가 확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5회독은 공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초수로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셨으면 절대 멈추지 말고 그냥 같이 한 주 한 주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앞으로 한 달 후에, 2달 후에, 3달 후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 계속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건 강의하는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한번 리드해서 같이 가봤던 경험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팀 티칭은 작년이 처음이지만 저는 지금 15년째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성공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플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왔다. 이제 빨리 강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의외로 또 안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나중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니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거나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 답안을 피드백을 해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일종의 프리뷰인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면 이거 작년 거예요. 자, 모의고사 문제가 1차 시험 3교시, 2교시, 3교시 각각 실제 시험 세팅과 똑같이 문제가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에게 모의고사로 제공이 되고 그 직인강 똑같습니다. 뭐 직강은 다르고 인강은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직강, 인강에 제공되는 문제의 양식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강의, 해설 강의만 우리가 하루 지나서 올라가니까 그것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쭉 주어져요. 제가 냈던 주옥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또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답안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내신 답안지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보내신 답안지를 선생님들이 보내신 답안지를 받아서 그 답안지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강사진들이 저희들이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문제마다 뭐 여기 보면 뭐 다시 정리해서 알아두기, 리뷰하세요, 뭐 이런 거, 열심히 잘하셨어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쓰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 드려 왔고,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해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이렇게 해왔어요. 네, 올해 뭐 수강생이 늘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희도 명확하게 지금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수강생 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합격자가 많아져서 그런 선생님들이 입소문을 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강사들이 회의를 하기는 저희 팀에서 에스더 이진 교수님과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감당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면 중요한 게, 좋은 게, 선생님들 스스로 내 답안에 대해서 내 답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스스로 셀프 체킹하면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답안을 좀 정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하다가도 본인이 답을 또 이렇게 내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리고 답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드백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 좀 답안이 정답이 없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려요. 매 시간마다 모의고사 때마다 각 문제마다 정확하게 예시 답안을 강사들이 작성해서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답을 보낸 것을 저희가 다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한 것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제 피드백하고 나서 그 답안을 정제해서 강사들의 언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셨던 답안에서 정말 최적화된 답안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분석을 다 하죠. 자, 요번 시험을 봤더니 평균은 2교시 몇 점이었고 편차는 어떻게 됐고 최대 최소 점수는 어떻게 됐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평균 점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정답률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들을 주로 많이 틀렸는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선생님들이 답을 잘 못 쓴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어떤 문제가 주로 좀 구멍인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는지. 네. 제가 항상 이런 글을 써드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공부를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네, 같이 갑니다. 네. 그게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또 같이 공부해가는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은 결국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 내가 실력이 늘 수 있겠느냐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공부를 해가면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죠. 예,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계획에 대한 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강의 계획은 그런데 그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실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이걸 좀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거를 강의 초반에 잘 안 했어요. 좀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친절해지기로 했습니다. 좀 바뀌어야겠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래서 합격 공부 방법론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